정치권에선 겉과 속이 다르다는 비유로 수박 같다라고 표현한답니다. 껍질과 속이 전혀 다른 수박이나 키위 같은 과일은 이런 이유로 제사상에 올리지 않는다고 하네요. 하지만 수박을 제사상에 올리지 않는 더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수박을 처음 들여온 사람은 고려시대의 홍다구라고 하는 무장입니다. 고려 개국공신의 후손이었지만 고려를 배반하고 몽골에 귀화한 사람이죠. 심지어 몽고가 고려를 침략했을 땐 앞잡이 노릇을 톡톡히 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고려 특수부대 삼별초가 몽고의 간섭에 대항해서 일으킨 삼별초의 난에서 제주까지 고려 군사를 쫓아와서 피해를 준 역사적인 앞잡이입니다. 이런 사람이 들여온 수박이라 조선시대 말까지도 수박을 제사상에 올리지 않았다고 하네요. 말하고 나니 기분이 안 좋은데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수박은 라이코펜 성분이 토마토에 비해 30% 정도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라이코펜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토마토나 수박에 들어있는 빨간색 색소인데 강력한 항산화제 일종입니다. 몸속의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라이코펜은 세포 손상과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고 또 무엇보다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지어 라이코펜의 항산화력은 비타민 E의 100배, 카로틴의 2배 이상입니다. 동물성 지방의 섭취가 늘면서 서구질환 중에 하나였던 전립선암 발생률이 우리나라에서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전립선암 등 여러 암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시트룰린이라는 아미노산 이름 들어보셨어요? 약국에서 판매되는 프리미엄 영양제에 제법 많이 포함되는 성분입니다. 수박을 의미하는 라틴어인 시트룰루스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수박의 결정적인 효능을 말해주는 거죠.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는 몸속의 독성 물질인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꿔서 소변으로 배설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시트룰린은 반드시 필요한 성분입니다. 이 과정이 잘 이루어져야 이뇨작용과 노폐물 배출이 수월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몸이 붓는 부종이나 방광염, 신장염, 요도염 같은 각종 염증이 예방될 수 있죠. 특징적으로 시트룰린은 특히 수박 껍질에 많습니다. 수박의 시트룰린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박에는 또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혈압을 내려주고 심장박동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데 꼭 필요하죠. 그래서 심장마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나트륨, 몸속에 있는 소금기를 배출하는 데 또 필요한 성분이라서 수박은 혈압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도 좋은 과일입니다. 수박을 워터멜론이라고 부르죠. 90% 이상의 수분을 갖고 있어서 해독작용이 뛰어나고 음주 후에 알코올 분해와 배설을 돕습니다. 동의보감에도 맛이 달고 독이 없어서 갈증과 더위를 없애고 기를 내리고 소변이 잘 나가게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당뇨가 있는데 수박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당뇨 관리하는 분들은 GI 지수, 당 지수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GI 지수는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수박의 당지수는 72로 꽤 높은 편에 속합니다. 보통 당지수가 60 이상이면 높다고 하고 다이어트나 당뇨 관리가 필요할 땐 당지수 30 이하의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거든요. 그럼 당뇨가 있을 땐 수박을 절대 먹으면 안 되겠네요. 그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GI 지수, 당지수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GI 지수에다가 탄수화물 밀도를 함께 넣어서 정리한 GL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혈당 부하 지수를 더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음식을 먹은 후에 혈당 변화를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죠. GL 지수는 10 이하면 낮은 거고 20 이상이면 높다고 하는데 수박은 얼마나 될까요? GL 지수가 4 정도로 낮은 음식에 속합니다. 그럼 수박은 뭐지? 그 핵심은 수박에 들어있는 수분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수박은 달아서 당뇨에 안 좋긴 한데 그래도 물이 많으니까 희석이 되니까 조금은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다면 손바닥 크기 정도의 얇게 자른 2쪽 정도 수박은 괜찮습니다. 당뇨 관리, 다이어트 관리 중이시라면 과일이나 식재료 고르실 때 GL 지수, 혈당 부하 지수 확인하셔서 식단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건강 컨디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되실 겁니다. 인터넷에 GL 지수 혹은 혈당 부하 지수 검색하시면 자료는 아주 많습니다. 수박에는 불포화 지방산인 리놀렌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체지방을 축적하는 걸 막아줍니다. 방금 봤던 GL 지수가 낮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많이 먹으면 안 되죠. 리놀렌산은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어서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성분은 특히 수박씨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역시 이 활용법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박에 들어있는 과당이나 포도당은 몸에 흡수가 잘 되고 또 수분이 많아서 더위로 지쳐있을 때 천연 전해질 음료 역할을 해줍니다. 그 어떤 과일보다 빠르게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라이코펜이 토마토보다 더 많아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속의 독성 물질인 아미노산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데 수박의 시트룰린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덕분에 염증이 예방되죠. 이건 수박 껍질에 특히 많습니다. 풍부한 칼륨 덕분에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워터멜론인 수박은 갈증과 더위를 없애고 해독작용이 뛰어납니다. 몸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효과로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수박씨를 먹으면 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원산지인 수박은 풍부한 수분과 포도당으로 더위 해소에 필요한 수분을 빠르게 채워줍니다. 알고 먹으면 더 맛있고 유용한 수박 잘 활용하셔서 건강 컨디션 유지하는데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엔 수박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활용 방법, 주의사항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시면 건강관리에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건강과 영양에 관한 정보로 건강한 삶 도와드리는 한약사 김경순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